이슬람으로 확실하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변형이 일어났던 도시들을 우리가 볼 텐데 이 알레포라고 시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알레포 성이라고 고지대에 원래 이 도시의 중심이 됐던 성곽이 남아 있는데 이 성곽에 보면은 지금 로마 시대 때 만들었을 법한 야외 극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성곽주물도 그렇고 이것은 한때는 로마랑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도시가.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엄연히 시리아 땅이고 한참 동안 옛날부터 그 헬레니즘 영향권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슬람 도시가 됐던 거고 그런 어떤 두 문명권이 어떻게 여기서 도시를 물리적으로 변형시켰는지를 볼 수가 있는 사례가 됩니다. 어 이 알레포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지금 보는 것은 인제 자미 모스크라는 그 중심되는 모스크인데 지금 도시 구조를 보면은 여기 중정 아주 커다란 중정인 칸 여기에 주로 여관이라든지 상점 같은 게 삥 둘러싸고 있는 중정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고 여기에 굉장히 여러 열의 그 길거리가 보이잖아요. 여기는 주로 시장이에요, 수쿠. 그래서 수쿠라는 시장은 마치 오늘날의 어떤 대형 마트처럼 커다란 면적을 여러 통로들이 그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골목형 시장은 한 줄의 가로가 있고 그 양옆에 그 점포가 있잖아요. 아케이드도 그렇죠. 근데 그 수쿠는 아케이드를 여러 겹의 통로로 변형을 시켜 가지고 면적으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수쿠는 미로처럼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쪽 갔다가 옆으로 가서 막 돌아다니고. 마치 그 강남 지하상가처럼 지하상가도 인제 그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통로가 여러 켜가 있어 가지고 저는 거기 인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집사람 따라서 옷 살 때 몇 번 가 봤었는데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옆으로 휙 돌더니 또 다시 옆방향으로 옆에 통로로 해서 또 가야 돼요. 두 배의 괴로움이 있었죠. 근데 수크는 막 그게 3 겹, 4 겹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이 덮여 있어요. 기후 탓이겠죠. 그 지붕에 이렇게 구멍도 천창도 뚫려 있어서 빛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제가 인제 화려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어떤 화려한 어떤 전등 그리고 이게 인제 주로 색깔 있는 유리로 이렇게 뒤덮여 있거든요. 이 문양도 화려하고 이런 게 여기저기 걸려 있고 그리고 이 바닥이 대리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침침한 게 아니라 여러 여기저기 화려한 불빛이 있고 반사가 되고 바닥은 번쩍번쩍 반사가 되고 그리고 여기 샵들도 다 이렇게 공들인 인면을 갖고 있고 샵 윈도우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비된 게 수크예요. 그리고 이 모스크는 여기 맨발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중정이 야외 공간이지만 그래서 번들번들해요. 재질도 대리석이고 그래서 모스크를 꼭 여러분들이 그 중동 여행하다 보면은 가 보기를 권해요, 건축가로서.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외 공간에 맨발로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거기 누울 정도로 맨들맨들하고 실내 공간같이 깨끗한 공간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모스크는 그런 공간이에요. 모스크 안에 중정이란 공간은. 근데 안타깝게 시리아가 2011 년부터 내전이 돼서 완전히 다 부셔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언젠간 다시 되돌아오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지금 망가진 상태고.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헬레니즘의 지배를 받으면서 격자형 가로가 처음에 생겼었는데 그리고 아케이드도 있었는데 이게 인제 변형이 됐다. 이슬람식으로 변형이 됐고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중정에 들어간다. 근데 중정이란 개념 자체가 폐쇄적인 개념이죠, 외부에게는. 그래서 중정으로 열려 있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마을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에 어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면서 거기에 중정형 주거를 받고 그것들이 이렇게 세포 조직처럼 다 서로서로 모여 가지고 길하고 만나서 어떤 유기적인 지역형 가로망에다가 마을을 구성하는 그런 패턴을 대략 봤었는데 그런 어떤 주거 공동체 조직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어떤 마을을 마할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제 똑같이 여러 계층이 같이 뒤섞여서 공존하고 있고
근데 이 마을 입구에 그 길 위에 어떤 관문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문을 지날 때 내가 어느 마할라에 들어가는지 그 동네 오늘날 얘기하는 근린주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왼편에 보면은 이게 인제 그 헬레니즘 지배받았을 때 만들어진 격자형 가로망인데 오늘날 봤을 때 아니면은 그 이후에 몇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슬람식으로 변형된 가로망을 보면은 훨씬 더 유기적으로 그 약간 흔적은 보이지만 삐뚤빼뚤하게 변형이 됐어요. 그리고 왼편에 보이는 게 원래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놨던 아케이드 열주가 있고 그 뒤에 상점이 있는 건데 이 이슬람 지배를 받으면서는 이 길에다가 지붕을 덮어 버리고 오히려 이 아케이드 공간 요것만 통로로 살리고 여기 그 넓은 대로 마차가 다니던 길에는 상점을 이렇게 백 투 백으로 등과 등을 맞댄 열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망이 두 개로 쪼개지고 상점은 4 열, 하나, 둘, 셋, 넷, 4 개의 열로 바뀌는 가로망으로 변형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끊임없는 변형을 통해서 옛날에 그 그리스 시대의 어떤 직교하는 가로망이 일부는 남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필지가 통합되고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유기적인 가로막 형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수쿠 부분이 인제 도시의 이슬람 도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어서 거기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수쿠를 통해서 이 광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쿠는 지붕이 덮여 있고 제가 미로 같다 그랬잖아요, 느낌이. 불빛이 현란하고 낮인데도. 그래서 그런 어떤 미로를 돌아가다가 이 길의 면에서 약간 넓은 통로지만 여러 상점들이 있는 가운데 어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런 대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그 개방감이 갑자기 확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좁은 미로 같은 데를 어두운 데를 다니다가 거기서 똑같이 어두워 보이는 통로를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어떤 왜 갑자기 햇빛이 쏟아지는 넓은 깨끗한 광장이 나타나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면에서 아케이드식의 어떤 열주가 있고 그 뒤에 쪼금 더 고급 샵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어떤 다른 분위기가 이렇게 소우주의 세계가 이렇게 이 안에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미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건축 공간에 있어서 미로라는 게 왜 좋아하냐면은 일단은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쁜 측면에서는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데 한눈에 딱 파악되는 공간이 아니고 같은 공간도 다르게 인식이 되거든요. 다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왔을 때 '이게 내가 지나갔던 공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공간의 어떤 느낌에 있어서는 몇 곱절 더 증폭이 되는 게 미로의 특징인데 그런 어떤 미로 같은 풍족한 어떤 느낌의 계속 다변하는 그런 느낌의 공간 안에서 이렇게 또 다채로운 그런 어떤 대규모의 공간이 주머니처럼 달려 있어 가지고 그게 인제 더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의 어떤 커다란 경험체가 되는 공간 경험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다른 도시라든지 다른 문명권에서 느끼기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로 치면 마치 그 안내 표지판이 잘 안 돼 있는 강남의 코엑스 같은 데 지하몰을 여러분들이 한참 헤맬 때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건 이제 마할라인데 이런 식으로 그 동네 어떤 중심되는 상업도 그 안에 있고 모스크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이 이렇게 주거 조직으로 돼 있고 굉장히 유기적인 가로망이고 요런 게 어떤 하나의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진 동네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걸 좀 분석한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는데 이태원에도 모스크가 있고 그 모스크 주변에 상점이 있고 그리고 주거 조직 안에 모스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사회가 종교라는 것이 이슬람 사회 안에서 종교라는 게 종교 중심으로 돼 있고 종교가 주거랑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깊숙하게 자리 잡는다라는 게 이 조직 안에서도 보여요. 이런 게 모두 다 섞여 가지고 상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종교가 섞여 가지고 서로 그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도시랑 달라요. 그런 어떤 도시 안에 주거 유형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중동 주거인데 그게 이슬람 문명을 타고서 북아프리카까지도 갔었고 그리고 스페인까지도 갔었던 거예요. 평면상 필지 모양은 변화무쌍했으나
어쨌든 그 가운데 정사각형에 가까운 중정 형상이 있었고요. 중정 바닥에선 어떤 기와열을 이용해서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수반이 있었어요. 얕은 물을 담은 사각형 고인 물이 있는 통이 하나 저기 바닥에 그렇게 좀 파여 있었고, 그래서 중정 온도가 밖의 온도보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각형 중정의 사면에 세 개의 아치가 이렇게 연립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둥이 가운데 보이고 그 기둥 사이에 세 개의 아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슬람의 어떤 인면 양식이고요. 그리고 1층이 남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적 영역이고 2층이 주로 여자들이 생활하는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공간, 그게 바로 하렘이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러면 2 층에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시장에도 나가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위해서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돼 있는 돌출창을 2 층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도시는 길에서 사람 상업행위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잡한 길인데, 그 길에 이렇게 돌출돼 있는 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 때문에 밖에서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자들이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답답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이슬람권의 중정령 그 당시 중세 때 집안의 모습이고, 모든 부분이 다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굉장히 기하학적인 문양이죠. 그리고 여기에 수반이 있어서 여기 물이 고여 있어서 기와열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게 필지는 삐뚤빼뚤하지만 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세 개의 아치, 여긴 좀 작고 가운데는 크고 한데 이게 똑같은 크기의 세 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집집마다 반복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크기의 아치죠. 세 개의 아치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회랑이 있고, 여기가 이제 2층이니까 여자들이 생활하던 공간이죠. 그리고 길에서 보면은 이렇게 돌출된 발코니 같은 게 있고, 당장 여러분들이 그 터키 저기 뭐냐 이스탄불만 가더라도 길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목재로, 이건 조적조로 만들었는데 얘는 목재창으로 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상당히 재질로 봤을 때는 요 부분만 보면은 동양의 어떤 목조 구조물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전통 그 창살을 보면 창살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라티스라는 게. 근데 얘네는 아랍식 문양을 넣어 가지고 이 창살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완전 다 뒤덮은 다음에 여기 앉아서, 여기 의자까지 사실 놔둔 데가 많은데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 방석 같은 거 두고 밖에서 길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죠. 여기 내려다보는 거. 그러니까 답답함이 덜했겠죠. 그리고 집의 단면을 잘라 보면은 여기가 인제 더운 기후다 보니까 그 연기를 위한 굴뚝이 아니라 바람을 잡아 넣기 위한 굴뚝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내려와서 수반 위를 싹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수반의 열을 뺏겨요. 그럼 물은 증발을 하게 되고 좀 낮춰진 시원한 공기가 돼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중정은 2층 이상 되는 높이로 파여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국의 어떤 전형적인 그 주거는 교외 주택이거든요. 음 여러분들 그 영화 겟 아웃 봤어요?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는 일종의 공포 영화인데,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건 영화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법이라든지 심리를 다루는 게 이전의 공포 영화라든지 다른 장르의 영화랑 상당히 많이 다른 시각이기 때문에 재밌는데, 그 첫 장면이 바로 그 흑인 애가 그 미국 어떤 전형적인 미국 주택지를 주거지를 지나가면서 밤에 혼자서 걸어가면서 여기 백인들만 사는 동네고, 이 길을 가도 저 길을 가도 똑같은 풍경이라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나 이러다가 백인들한테 테러 당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다가 정말 테러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런 어떤 호젓한 잔디밭이 항상 앞에 있고 그 앞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집하고 집 사이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미국의 그 밀도가 낮은 교외 주택에 비하면 한 10배 이상은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도시를 위한 주거 유형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실의 분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중세나 이전 시대 그 유럽처럼. 그래서 그 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특정한 어떤 용도를 가진 실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쓰기 나름이에요. 뭐 화로를 가져와서 거기서 요리하면 거기다 인제 부어오게 되는 거예요.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멜카프 있어서 높은 데서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이 이쪽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반이 지금 단면상에 보이진 않고 일단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실이면 더 시원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쿨이 돼서 여기서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이런 데를 해서 인제 덮여져 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류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기의 대류. 대류가 일어나면 여기 있던 실내 공기가 빨려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원리를 갖고 있고 인도로 인제 넘어가서 인도는 그럼 중세 때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보면은 비슷하고요. 뭐 중정이 있다라는 것도 비슷한데 기후적으로는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수량이 훨씬 더 많다.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동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냥 진흙벽돌로 쌓아 가지고 아니면 사암 같은 거 깎아서 집을 만들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인제 많이 나는 진흙을 이용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대신 이거를 가마에 구워 가지고 비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테라코타 재질로 만들어서 썼다는 얘기죠.